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택경매학원 김태근 원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또 안성에 있는 임야를 한번 소개 올릴까 합니다. 이 임야는 거의 어, 개발 가능한 상태 정도로 지금 일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물건은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것입니다. 토지만. 그리 사진상에 보시듯이 이 건물이 경량 철골 쪽 판넬 구조의 건물이 있고요. 이 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도로가 나 있고 안성시 보계면에 있는 임야입니다. 토지인데 2655평 정도 됩니다. 2655평. 감정가는 아직 첫 기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감정가가 100% 상태에서 15억 7,800 정도 됩니다. 15억 7,800만 원 정도. 어, 이 오두리 마을에서 외곽 지역에 있는 임야입니다. 이 임야는 좀 법적으로 좀 까다롭습니다. 초보자들은 낙찰받기가 힘드는 그런 물건입니다. 아마도 예측컨대 이 물건은 많이 유찰이 된 뒤에 토지만 낙찰받아서 건물 부분에까지 건물 부분까지 법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예, 개발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이 물건은 아마 귀촌, 귀촌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좀 적합한 물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임야가 보계면 오두리 219-8번지, 그 다음에 이 8번지는 임야고요. 9번지, 요 8번지, 218번지, 요게 8번지입니다. 요게 8번지, 그 다음에 219-3번지, 3번지가 대지예요. 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지, 219번지, 4번지가 도로예요, 도로. 그 다음에 219-5번지 임야, 6번지 임야. 이렇게 모두 임야 세 필지, 도로 한 필지, 대지 한 필지, 토탈 5필지, 5필지의 총 면적은 2,655평 정도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은 219-3, 그 다음에 219-8, 그 다음에 219-5, 219-6, 그리고 요 귀퉁이 요 도로가 219-4번지예요. 4번지 도로가 4번지고, 여기에 이 지역이 바로 마을이에요. 전체 마을입니다. 이 지역이 이 토탈 마을이고, 마을에서 조금 요 도로로 들어와서 좀 마을 외곽 지역에 약간 좀 언덕배기 임야입니다. 음, 전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전체 지도를 보시면은 안성시청에서 보계면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고요. 음, 카카오 지도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오드리 마을이 보이고,
이 오두리 마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오두리 마을. 이게 문제의 땅입니다. 문제의 땅 여기까지 모두 포함돼. 여기에 219-3, 219-8, 이것이 219-5, 219-6 이렇게 요 도로 219-4번지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4필지, 5필지가 포진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 큰 틀에서 위치는 안성시가 보입니다. 이 지역이 안성시예요. 안성시이고, 여기가 안성시, 안성시에서 조금 떨어진 안성시 보계면 지역, 여기에 도시지역 부근입니다. 도시지역. 그 다음에 이쪽은 평택 쪽이고, 평택 쪽이고, 어, 위치상은 자, 위치상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 물건은요, 아직은 첫 길이 4월 29일 진행됩니다. 첫 길인데, 이 물건은 매우 좀 까다로운 면이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만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이 지상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물론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되면 되는 대로 되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것을 요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법정지상권 자체가요. 우리나라는 민법 99조에서 토지와 건물을 유럽과는 달리 별개의 부동산으로 어, 취급을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법정지상권, 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 지상의 건물의 사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 건물의 존속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저당권 설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민법 366조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지상권은 지금 현재까지 판례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인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경우의 법정지상권도 판례에 따라서 인정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되지 않으면 않는 대로 이것을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문제 때문에 매우 유찰이 많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 학원에서는 고급반에서 유치권은 물론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매우 그 부합물과 연계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나 외부 일반 학원에서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데에서는 하물며 유료 학원에 다니지 말라고 그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부분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웬만한 공부를 한 내공이 웬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사실상 요리하기 힘든 물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번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재주를 부리고 그 소송을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고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오랜 세월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은 경매로 낙찰받는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물건은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해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보이시죠? 이 가처분이 보이실 겁니다. 가처분. 이렇게 가처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시원, 채권자 이시원이 가처분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가처분은 아마도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판단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자, 이 가처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을 보시면은, 토지 대장을 보시면은, 자, 소유권자가 2015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2020년 3월 3일 날, 가처분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처분이 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인데 부동산 말소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초보자들은 이 가처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실체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는 이 물건을 낙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실체 관계를 파악하시고, 아마도 이 가처분은 고유의 가처분일 수도 있어요. 조작된 가처분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실제의 가처분일 수도 있어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면은, 이 아마 소유자와의 거래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의 내용, 실체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낙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두 가지 점, 이 물건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요리할 수가 있다면은 이 물건은 아마도 여러 회, 수회 유찰된 다음에 낙찰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수에 유찰이 된 다음에 어떤 이 물건을 사용할 목적을 가지신 분이 낙찰을 받으실 때 상당히 이 물건은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조금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수회 유찰되었을 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법정지상권 문제와 처분금지 가처분 문제를 음, 해결했을 때 상당히 이 물건은 효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도 여기서 간단히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